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선이 김 빠져서 아무 맛이 없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라는 빅카드가 하나 급부상을 함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 이런 회의론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민주당 쪽은 4명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하나마나 양쪽에 하나마나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하나만 하죠. 특히 이제 예. 김두관 후보가 예. 완전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고 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당대표 뽑을 때도 자기가 총대도 안 메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이러면서 됐어요. 에이 내가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했잖아. 그럼 명분이라도 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다음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그래도 김동연하고 김경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난그 특히 김경수 뒤에는 문재인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문재인이 그렇다고 어떤 의도로 예. 김경수를 끝까지 뛰게 할까? 왜 그럴까? 그게 과연 이재명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은 이재명이가 대추락을 했을 때, 가령 대법원의 어떤 파기환송 뭐 이런 게 있어서 대추락을 했을 때 어떤 플랜 B로서 김경수를 내세운 놓고 있는 게 아닐까? 5월 뭐 가령 중순 하순경에 내가 보기로는 5월 중순에서 한 20일 사이에 예 가령 대부분에서 파기환송 해버리면요 끝납니다 게임. 그렇네요. 쉽게 끝나버립니다. 지금 희망 고문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이번에 이러니까 예. 이재명이가 11일 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11일 만에 받았잖아요. 계속 폐문부제하고 안 받아 이러다가 어쩔 수 이번에 집달간에 가서 이거 안 받아? 나 대법원에서 그 남부지법원에 출석해서 나 와서 탁 준 거야. 예. 그러니 꼼짝없이 이라고 사인했어. 예. 그래 받았단 이제 말이에요. 대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3부에 딱 배당이 권할자로 배당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급하거든. 그건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본 거예요. 이거 분초를 다투서 제대로 하자. 그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예, 사실은. 제대로 하자. 네.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예. 이재명 쪽에서는 상고를 안 하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시간을 못 끌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막 속전속결로 계속해서 네. 막 상고 이유서를 이만큼 딱 집어넣었어요. 나갔다면서요. 예. 사고 유서도 제출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를 일주일 만에 넣는 것, 네. 그거만 딱 남은 거예요. 그거만. 아, 이재명 쪽에서는 사고 예. 유서를 보고 예. 그냥 답변을 내면 예, 답변 일주일 그거만 이제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주일 내봤자 뭐 지금 뭐예요? 뭐 이달 22, 3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되면 이제 심리 딱 해갖고 한여를 심리해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걔네 딱 보고 예. 아니 뭐 12월 15일 선고합니다. 딱 이래서 뭐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확정되는 순간 예, 파기 환송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 하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네. 정면으로 획득을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김인섭이를 네. 이게 시그마 브로크짓 했다 이래갖고 알선수재죄로 징역 5년 최고형을 선고를 해갖고 네. 근데 그 사실관계에 네. 김인섭의 청탁으로 음.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켰다. 네. 딱 나와 있거든요. 하.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일관된 법리만 적용하면은 이재명은 물어볼 것 없이도 유죄 취지의 파기가 돼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심리미진이에요. 이 법리 오해다 심리미진. 이거 딱 파기환송 사례. 심리 미진이라는 건 뭡니까?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 심리가 고등법원이 미진하다.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그리고 법리 오해까지 붙일 수도 있겠지. 심리 미진이란 말이에요. 이 대부분에서는 아무렇게나 파괴 못합니다.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뭐 이런 게 등등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법률 적용 잘못 이런 게 뭐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딱 심리 미진이에요.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이 있으면 예. 파기 자판이 나올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글쎄요. 높지 않다면서요.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이거는 고등부분 보내고 하는 것이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 이거 확증을 신분에 대한 확증을 빨리 시켜줘야 된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파기 재판이 가능하겠죠. 근데 4월 27일이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통령 그 등록을 하면 20일 전일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대통령 후보 등록 예, 전에 5월 13일인가 12일 전에 맞아요. 그때가 예. 이제 등록 날짜도 예. 따로 있어. 예, 20일 전에 20일 5월 전. 10일 전에 전쯤 될 거예요. 네네. 예, 전에만 하면 되네. 예, 하면 그렇군요. 예.
아유, 그러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당신들이 당 후보를 뽑는 것은 당신들 사정이고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은 따로 있으니 더 나아가서요. 예. 대통령이 당선돼 본들 만약에 이것이 그 파기환송을 돼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용이 돼 버린다면 대통령 당선 취소가 돼 버립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법관들이 바람이 저희 불면-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세요. 댓글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대법원 안 예, 믿는다. 법관들이 바람이 불면 먼저 들이는 풀이다. 바람보다 그리고 풀잎이 먼저 눕듯이. 모 대법관 출신들이 예. 제게 이번에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전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법관들이 말입니다. 저도 법관 출신이지만 아주 잘 알아요. 장을 미세한 걸 잘 봅니다. 큰 그림을 못 봐요. 그게 법관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울분을 사람이 잘다 이런 내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가 말. 너도 판사 출신이지 이래서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고기를 하나씩 때리면 참였다가 왜 그런지 모르세요. 저도 법관 출신이지만 이게 의사도 법관도 장을 잘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선이 굽다, 선이 뭐라고 사람이 이 뭐 씨알이 잘다 이 하는데 제조에 있는 사람들이 예. 미세한 걸 잘 본다는 거예요. 미세한 건 그대는 잘 본다.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잘 못 본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그래서 판단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정영식 주심이 돌아선 걸로 이해를 해달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그런 헌재 얘기를 하면서. 문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래서- 대법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바람 부는 것보다 풀이 먼저 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인데 예. 지금은 내가 웃지만은 예. 다시 한번 하더라도 그런 말 듣고 웃음이 절대 안 나왔습니다. 아. 뭐 어떻든 예. 나는 그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재명은 99번 웃었다가 마지막 한 번은 울 것이다. 오. 이 자기 꼬린 시점 있잖아요. 예. 99번을 웃고 있다가 예. 마지막 한 번 울 것이다. 그 마지막 한 번이 중요한데. 이게 전형적인 명언입니다. 마지막 한 번이 중요한데 99번 울다가 마지막 한 번 웃어야 그게 진정한 승리자인데 99번 웃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리가 예. 그날 웃으면서 맥주 파티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또 말도 씨앗이대로 또 목이 이상해질라. 여러분 저희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 시청자들께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주에 아주 성대한 치맥 파티 맥주와 치킨을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일을 이제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약속하고 잘못하면 부정타니까 이제 6월 3일 이후에 6월 4일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혹은 6월 3일 날 나오시죠 여기 그날 특별 방송해야 되는데 나오라면 나오죠. 예, 그런데 예. 그날 자우전 약속하면 내 되겠네. 이번에 닭다리 1000개를 예약을 해놨다가 네 정말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네 치킨도 예약하고 장소도 예약하고 했다가 그게 지금 모 예식장을 빌리고 닭다리 1000개까지 예약을 했다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망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보류된 거라고 우리 표현하면 안 될까요? 보류. 뭐 글쎄 보류된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99번 웃다가 마지막 한번 울 것이다. 우리는 99번 울다가 마지막 한번 대소 앙천대소할 것이다. 앙천 하늘을 향해 크게 웃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 희망의 불씨는 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그 쉽게 말하면 탄핵에 반대를 한 그룹들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네. 뭐이 중에 한 분이 그 됐을 때 마음을 비우고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이 마음을 좀 비우고 아까처럼 이 콩쿠라비식으로 딱 그 들어와서 세 사람 중에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세 사람을 일단 떠올려 봤을 때 그 예. 중에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난 세대 가능하다고 봐요. 이 홍준표도 네. 내가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 쪽으로 단일화는 하겠지만 아니요. 내가 전화 통화를 지난번에 한번 한덕수 했거든요. 대행 쪽으로 단일화 하겠어요. 내가 조금 오래 전에 네. 한 열흘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나는 그래요? 홍준표가 옛날에 홍준표가 아닙니다.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사람이다.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예,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권력에 관한 한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학도 있는 예, 거고. 옛날에는 꼭 시골 집장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네. 아니에요. 이제는 아, 아주 젊은 신사가 된 느낌.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홍준표 밑에 예. 스핀닥터였다면 네. 내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줬을 겁니다. 젊은 신사. 젊은 신사. 예, 홍준표가 자꾸 본인이 나이 된 거잖아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걸 딱 불식시키려면 젊은 신사. 젊은 신사 멋지잖아요. 좋네요. 젊은 신사 좋네요. 신사도 지키는 젊은 신사 얼마나 좋아요. 홍준표 캠프에 계신 분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젊은 신사 지금 아이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요 그쪽에서 17명 현역 의원이 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걸 써서 어디서 다 또 이럽니다. 자기를 잘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사이에 가장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는 반명 빅텐트라는 5글자입니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 그 빅텐트의 구심점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 인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쪽 인사들도 함께 해야 한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김부겸, 김두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낙연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예. 이 사진 4개가 빡 있는데 끝에 예. 깜짝 놀라서 이준석 사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빅텐트론 펼쳐가지고 예. 물론 단일화로 해서 그 가령 DJP 단일화라든가 예. 그 나중에 깨졌지만 선거 하루 첫날 깨졌지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가 예. 이런 걸 했을 때 대통령이 된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소위 빅텐트론 네. 이 승관 적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빅텐트론이라면 우리는 이게 다 모이는 표들이 다 플러스가 되겠지. 네. 이 뺄셈 정치가 아니고 더하기 정치야. 단순 산술로 예. 그냥 야,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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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가지고. 예, 가령 지난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때 네. 마지막에 안철수와 합쳤잖아요. 예. 그게 플러스가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이너스 됐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그 직전에 그 윤석열이가 그 얻고 있었던 표보다 네. 거의 한 3~4% 표가 빠져나갔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24만 표차 0.73% 포인트 차가 난 것은 네.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젠더 논쟁 그것도 컸어요. 예. 뭐 이준석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일으켰던 건데 그 네. 젠더 논쟁이 의외로 음. 젊은 여성 표들이 이재명에게 쏠리게 만들어 버렸고 아. 지금 또 여성 표들이 이재명에게 많이 쏠리게 된 것은 쉽게 말해서 불륜 스캔들까지 있는 사람에게 여성 표가 왜 가겠어요. 그래 가도록 만든 것은 그 젠더 논쟁의 효과가 커요. 이준석 책임이다. 상당히 난 있다고 봐요. 나 이준석 그 의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그 젊은 친구가 난 처음에는 뭐 가령 그 수영매수 사건 벌어졌을 때 네.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재기도 있고 총기도 있고 나 괜찮다고 봐요. 그 앞으로 어떤 정치적 지분이 예. 있잖아요. 우리 정계에서. 뭐 어떻든 네. 앞으로 그 모든 과거를 계속 따지면 뭘 하겠어요. 앞으로 본인이 그런 과거를 반성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내 반성합니다 이 소리 내가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미래를 위한 전략만 계속 찾아낼 수 있다면 네. 나는 훌륭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끌어넣는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예컨대 뭐 아주 그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됐다고 봅시다. 네. 아니면 홍준표가 단일 후보가 됐다고 봅시다. 네.
이런 단일 후보가 딱 되었을 때, 이준석도 넣어야지. 그리고 탄핵 반대를 탄핵 찬성을 했던 한동훈도 넣고, 유승민도 넣고, 안철수도 넣고, 유승민도 다 손잡고, 네. 우리 모두 반명 빅텐트로 하자. 예. 그런데요,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과연 그렇다고 해서 100%다 이쪽으로 옵니까? 천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령 이준석의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의 경우에는 예. 가령 이쪽에 뭐 김문수다, 홍준표가 나왔을 때 홍준표는 몰라요. 이게 색깔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준석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령 나경원이가 이준석과 나경원이 단일 후보가 됐다. 네. 그런데 빅텐트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빅텐트론도 네. 함부로 얘기를 할 게 못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가령 정책의 이 공통 분모가 네. 어느 정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범우파 범좌파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정책은 가령 이재명 대표도 난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수 정책 되게 많이 내놓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극우고 자기는 중도 보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실천을 안 할 값에 예. 일단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 뭐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뭐 보수라고 하니까 진짜 보수인 줄 알았는가 봐. 또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네. 난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 보수였다 이런 말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냥. 네. 뭐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가령 정책의 그 베이스가 네. 같다라든가 아니면 아닌 말로 걸어온 길이라도 비슷했다. 뭐 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빅텐트라고 해서 과연 될까? 가령 내가 만약 진실하는 것 같으면 나는 한동훈 나 유승민은 잘 모르겠어요. 네. 유승민은 가령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같은 것은 그중에 일부는 나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나는 좌파는 아닌데도 네. 난 유승민이 그런 점을 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 한동훈과 나하고 빅텐트를 할 거면 나는 안 하죠. 난 싫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전 변호사님 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또는 정치 철학적인 기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손잡으면은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예. 빅텐트는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반 이재명이잖아요. 반 이재명. 예. 그런데 그걸로 손잡을 수 있느냐 여부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낙연은 어때요? 이낙연. 아니,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한동훈이 보수를 세 번이나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그중에 예. 첫 번째가 예.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2,000명을 불러다가 200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3차장을 할 때 그때 한번 멸문제화를 겪었던 사람들이 한동훈과 가령 김광일이가 단일화를 했다. 자 김광일 후보다. 그랬을 때 나도 그럼 김광일 찍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참 대승적인 견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김광일 찍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김광일 찍고 싶어도 한동훈이 오기 때문에 나 떠나. 뭐 단일화라는 게 한동훈이 아니, 와가지고 그만큼요. 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건 그만큼 아니고 호불호, 찬 반은요. 이 사람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 계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국민의힘 쪽에 어떤 후보가 섰을 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이 정 반대쪽에 있어 왔던 이낙연하고는 손잡을 수 있습니까? 이낙연과 근데 예. 이쪽에서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 네. 한덕수 총리 후보가 됐을 때 이낙연과는 공통점이 너무 많잖아요. 네. 호남 사람에다가 그 정책도 비싼 점이 많고, 총리를 또 같이 했고. 총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내가 보기로는 거의 성품조차도 이게 제가 보면 둘의 수준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 네. 엘리트 예. 중에 엘리트들이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같이 할 수 있겠죠. 같이 할 수 있다. 예. 오히려 이낙연 쪽이 같이 할 수 하나 있다. 확실한 것은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못 합니다. 그거 진짜 왜 또 위험해요. 머리가 왜 나와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전 왜 변호사님 그런지 머리카락 알아요? 많이 없는데. 잘 삐져요. 머리 나쁜 사람이 잘 삐진다고. 삐진다는 말 알죠? 네, 압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주지 않으면 그게 마치 나를 나에게 등을 돌리는구나 이래서
먼저 배신을 해. 그런 사태에 가장 망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배신을 당했고